남궁인철 씨 들어오게 하시죠. 예,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녹음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반드시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받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검사님 남궁인철 씨 지금 뭐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 거 아니죠? 예. 예. 그 선서하고 증언하시는데 만약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증이라는 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잠깐 선서 부탁드릴게요. 오른손 드시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남궁인철.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오늘 검사님이 하시겠어요? 예, 구승검사 예,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검사님 고생하시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죠. 예, 과장님 저는 구승기 검사고요. 예. 오늘은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호칭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셔서 진정 성립부터 하겠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185번 16,370조 기하 증인에 대한 검사 작성 참고인 진술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5년 5월 8일 날 중앙지검에 오셔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기억이 나신가요? 예, 네. 기억납니다. 조사를 받으시고 증인이 진술한 대로 작성한 것을 확인한 후에 마지막에 서명 날인한 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해당 부분 증거로 채택하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들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증인은 2023년 2월경부터 2025년 1월경까지 국회 사무처 인사과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증인은 인사과장으로 일하면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국회 사무처 및 국회 소속기관 전체에 대한 인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국회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국회 청사 관리는 국회 사무총장님이 국회의장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의장이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을 통해 국회 시설물인 국회 외곽 담장을 포함한 출입문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국회 내부 규정상 국회 출입 허가 권한이 국회 사무총장에게 있고 국회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도 국회 사무총장에게 있으므로 국회 외곽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 사무총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국회 경호기획관실과 국회 경비대가 사전에 상호 협의를 하여 국회에 어떤 출입문을 언제 개폐할지 정합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 파견 형식이 아닌 행정응원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좀 상세하게 기억이 나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국회 경비대가 창설되기 전에는 의경들이 와 있었고, 그다음에 의경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국회와 경찰청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국회 경비대를 창설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배치해서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하셨냐면 과거 국회에 대한 외곽 경비는 의경이 하였는데 의경제도가 사라지면서 국회 내부에서 2018년경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 가지 방법이 고려되었는데 경찰로부터 경찰력을 지원받는 방법, 국회 자체적으로 경비를 서는 방법, 청원 경찰을 새로 뽑는 방법 중에 결국 경찰로부터 경찰력을 지원받는 방법이 선택되었습니다. 다만 지원 방법에 있어서 만약 경찰로부터 파견을 받을 경우 민원인들과 충돌이 발생할 시에 그에 대한 지휘나 감독 책임도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이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나 강제력 집행의 용이성을 위해 행정응원 형식으로 국회 경비대를 지원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국회 외곽 담장 안쪽 경비는 국회 경비대가 하고 국회 외곽 담장 바깥쪽 경비는 서울청 소속 기동대가 하는 것이 맞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하여 국회 사무처 직원들 또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그날 밤 비상계엄이 발생했던 날 국회 직원들에 대한 전체 사무처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이 발령이 됐습니다. 비상소집이 발령돼서 응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일부 국회 공무원들은 그 국회 외곽 경비 쪽에서 경찰 병력들이 막아서 국회로 진입을 하지 못하였고 또 이를 피해서 필수 인력들이 있다 보니까
이를 피해서 뭐 월담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그다음에 또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어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고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회 직원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의결과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제때 출입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까? 원래 업무를 담당해야 할 직원이 아니고 그 전에 그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대리로 나와서 뭐 시스템을 이렇게 조작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네. 것인가요? 증인은 피고인 목현태 및 국회 경비대 부대장 김용호를 알고 있고 특히 국회 경비대 제1대제장 김진욱의 경우 증인이 인사과장을 할 때 업무상 협조 관계에 있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김진욱은 과거 국회 경비대 안전계장, 그러니까 협력 담당으로 일하면서 증인과 업무상 협조 관계를 맺었던 것이 맞나요?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그날 저녁 약속이 있어서 9시 반 정도에 귀가를 했고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서 제가 이제 네이버 뉴스를 검색을 했고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증인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명의의 필수위 요원에 대한 비상 소집 명령을 받고 24년 12월 3일 23시경 집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국회로 출발하게 된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당시 비상 소집 대상이 된 필수위 요원이 누구였고 몇 명이나 되었나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나지 않고 있으나 120여 명 이상이 필수 인력으로 그렇게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일단 이때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24년 12월 2일경까지 의결되어야 하는데 의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본회의 일정이 24년 12월 10일경 예정되어 있어서 본회의 진행과 관련된 입법 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정명호, 경호기획관 황충현은 모두 국회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전에 국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사후적으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증인은 국회로 가는 길에 사무차장 박태영, 기조실장,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양성 등과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던 것인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언제쯤 국회에 도착을 하는지 그다음에 도착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증인은 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국회 육문 쪽에 도착하여 택시에 하차한 것이 맞나요? 예, 증인이 국회 출입문 쪽으로 가보았을 때 국회 출입은 차단된 상황이었나요? 차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 목격한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국회 주변 상황이 다수의 어땠는지? 경찰 병력들이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회로 들어가고자 하는 국회 직원들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다수가 지금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경찰 기동대가 국회 담장에도 드문드문 배치가 되어 있는 되어 상황이었나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 담장 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월담자를 수비하고 있었던 건가요?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평상시에는 배치되지 않는 인력들이 평상시에 배치되지 않는 곳에서 그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담장이라는 예. 말씀이신가요? 증인은 국회 활동과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포고령을 언제 보았나요? 포고령은 사후에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처음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국회 도착해서 국회 사무차장 박태영, 국회 기획조정실장 이영성과 같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카톡 등이나 네이버 뉴스 등을 통해서 포고령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 포고령 내용을 보시고 내지는 그 내용을 다른 지금 간부 그 국회 사무처 직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포고령에 대해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당황스럽고 위법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위법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우리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에도 정부나 법원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취지인데 그에 반해서 국회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의 포고령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적인 내용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아까 말씀하셨던 박태영, 이영성과 같이 대화를 나눴나요? 예. 증인은 국회에 도착한 이후 이들을 만나서 함께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어디에서 만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국회 육문 쪽이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국회 도착 이후 박태영 이양삼과 같이 국회 주변을 돌면서 출입구를 찾는 과정에서 아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는 것 같다는 대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예. 그 외에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한번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어쨌든 국회로 진입을 해야 하는데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야 진입이 가능할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주를 이루었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지 왜 이런 걸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좀 황당하다 이런 등의 내용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태영 이양성 및 증인이 국회 출입이 가능한 곳을 찾기 위해 국회 외곽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다른 직원들도 동행했던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었나요? 시시때때로 달랐습니다. 예컨대 이제 6문에서 5문으로 갔다가 4문 갔다가 그때 또 많은 인력들이 붙었다가 또 일부 인력들은 또 다른 곳으로 찾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일정 수의 인원이 같이 동행을 하진 않았고 또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회 주변에 워낙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2, 30명이 같이 이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 10명 내외가 이동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았을 때는 한 50여 명도 같이 이동하기도 했나요? 예. 네. 국회 담장을 월담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높이가 1.5m 내외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증인이나 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경우 국회 담장을 월담하여 국회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해보지는 못했나요? 제가 근무하는 곳인데 위법적으로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몰래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굳이 좀 무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고 그날 저녁에 이제 약간의 반주를 곁들인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어두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평소에 국회를 출입할 때 예. 증인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월담을 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일단 국회 사문 쪽으로 갔다가 이후 경정문 쪽으로 돌아와서 경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 국회 사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회 사문 쪽에 갔을 때 군 헬기가 국회 운동장 쪽에 내리는 광경을 목격을 했었고 어쨌든 국회에 진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모든 곳에서 다 출입이 차단됐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서 거기에 나와 있던 일부 경찰 병력과 말다툼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이유로 말다툼이 되었고 어떤 내용으로 다투셨어요?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의 출입을 막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해 보면 국회 사문 쪽에는 당시에 34기동대 대원들이 차벽을 설치하고 경비 업무를 서고 있었는데 예. 그때 기동대 대원들 숫자가 어느 정도로 되는 걸로 혹시 보였어요? 사문 쪽.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인원이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를 뚫고 진입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판단될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촘촘하게 있었습니다. 그 기동대 대원들 사문 쪽에 있었던 기동대 대원들도 월담자 수비를 담장에서 하고 있었나요? 담장에 군데군데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경찰 병력들이.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사문 쪽에서 군용 헬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도 목격하였나요? 예. 증인은 국회 경비대 정기야 감찰 담당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함은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김진욱이 국회 사문을 열어 정기하를 국회 안으로 들여보내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기하를요? 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물어보는 취지가 뭐냐면 당시 박태영, 이양성, 증인 예. 또 김상수 전 기조실장까지 예. 국회 사문 쪽으로 일단 갔었는데 예. 거기서 출입을 하지 못하였고 예. 그 과정에서 증인께서 방금 말다툼도 하였다고 했잖아요. 예. 기동대원이랑. 예. 그런데 바로 그 무렵 국회 경비대 소속인 정기하를 예. 비롯한 한두 명 정도가 예. 그분들은 사문 쪽으로 국회 출입을 하는 CCTV 영상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동대가 출입을 시키는 거고 예. 어떤 사람들은 출입을 저지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쨌든 정기하 경감이 어떤 경로로 언제 출입을 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같은 경찰이기 때문에 출입을 허용을 해줬고 국회 직원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다 출입을 막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당시 김진욱이 네. 국회 사문 쪽 밖으로 나와서 네. 뭐 증인을 비롯한 국회 사무처 사람들을 들여보내 주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밖으로 나오진 않았고 통화를 해서 박태영 사무처장, 이양선 기조실장은 안으로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고 안쪽으로 출입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김진욱 계장이었다고 사후적으로 알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김진욱 계장한테 전화를 해서 나도 인사과장으로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경정문 안쪽에서 인사과장 누구세요라고 문의를 해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들어오세요 해서 저만 따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께서 들어갔다는 문은 그 이후에 이제 경정문을 통해서 예, 들어갔다는 경정문입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거는 방금 사문. 사문에서의 사문에서의 상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사문에서는 일단 김진욱이 밖으로 나와서 들여보내 주려고 했던 것은 목격하지 못하셨다는 예,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33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 국회의원의 경우 경정문을 통해 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나요? 그날 단톡방 여러 개 이제 직원들이 소속돼 있는 단톡방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거는 국회 경비대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 국회의원의 경우 경정문을 통해 출입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이 있나요? 사후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떤 걸 알게 되셨어요? 일부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있은 이후에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은 이후에 국회의원들이 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의원 신분을 확인을 하고 출입을 시켜줬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경정문이었다. 예, 근데 그 시점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로 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동안 국회 경비대가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들을 경정문을 통해 들여보내 주었다는 말은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은 들여보내 줬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은 정확하게 들어본 예, 일은 예, 없다는 건가요? 예. 증인이 경정문 쪽으로 이동한 후 2024년 11월 4일 00시 50분경 박태영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약 1분 정도 뒤에 이양성이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들은 어떤 경위로 경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 증인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그때 통화를 했던 이제 김진욱 계장이 경정문 쪽으로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들여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졌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경정문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사무차장은 반드시 본회의장에 들어가야 한다 이야기를 했더니 잠시 후 안쪽에서 그 경찰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사무차장을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양선 기조실장이 저는 기획조정실장인데 사무차장님을 보좌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니 들여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들끼리 또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들여보내줬습니다. 그 두 분이 들어가시는 걸 보고 나서 저는 김진욱 계장하고 통화를 해서 나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안쪽에서 인사과장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시켜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일단 사문 쪽으로 갔을 때 김진욱 그 제1제대장이 예. 경정문 쪽으로 일단 가자라는 예, 예. 말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증인은 그걸 지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예. 그 말을 누구한테? 저는 사무차장이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사문 쪽에서 일단 경정문 쪽으로 예. 이동하자라고 예. 하면서 김진욱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당시 경정문 앞 철문이 일단 있다고 해요. 철문이 예. 있고 그걸 살짝 열어주면 들어가면 이제 회전문이 있고요. 회전문이 있습니다. 당시 경정문 앞 철문은 누가 열어주었고 박태영과 이양성이 이 회전문은 어떻게 통과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철문 앞쪽, 그러니까 철문은 개방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만 개방은 되어 있으나 그 앞에 경찰들이 막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경찰들이 진입로를 터줘야만 그 회전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인이 어떤 방식으로 통과했는지 한번 기억이 나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경찰들이 막고 있다가 인사과장 신분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회전문을 열고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철문은 누가 열어줬던 걸로 기억하세요? 철문은 열려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철문이 열려 있어서 예. 통과를 했고 예. 회전문을 들어가실 때에는 증인께서 카드키를 찍고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안에서 누가 버튼을 안에서 눌러줬어요? 눌러줬습니다. 안에서 누가 버튼을 눌러줬어요? 예, 예. 본인 증인 스스로가 카드키를 찍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의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지갑을 꺼내서 신분증을 꺼내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고 저쪽에서 인사과장 신분인 걸 확인하고 열어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박태양하고 이양성은 어떤 식으로 회전문을 통과했는지 혹시 기억나지 기억나세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예, 일단은 사문으로 갔다가 경정문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예,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여러 명 같이 다시 경정문 쪽으로 이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경정문 쪽으로 왔을 때 예. 경정문 앞에 상황이 어땠어요? 경정문 앞에서도 이제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경찰들은 진입을 막고 있었고 뭐 국회 직원들은 그 주변에서 서성거리면서 여러 명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태영, 이양성 증인 순서로 들어갔을 때 예. 이제 몇 명만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 옆에 있던 인파들이나 직원들도 저거 왜 들여보내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뭐 항의성, 우리도 들여보내줘. 이런 항의 같은 거는 있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들어가고 난 이후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2024년 01시경 국회 경비대 일제대장 김진욱에게 전화를 해서 증인도 안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통과를 했다 이 말씀이신 예, 거죠? 예. (44번) 당시 김진욱하고 국회 경비대 감찰 담당 정기아는 증인이 경정문을 통과하는데 각자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준 건 있나요? 문을 열어준다든지 안에서 버튼을 눌러준다든지 어떤 역할을 해준 게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김진욱은 저랑 통화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걸로는 알고 있고 그 안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누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기아가 누군지는 얼굴은 아신가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증인이 회전문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정기아가 있든가요? 아니면 잘 모르신가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증인과 함께 있던 나머지 50여 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들은 경정문을 통해 들어올 수가 없었나요? 나머지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어가고 난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나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상수 운영위 수석전문위원 들어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별도로 들어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이 보기에 당시 경정문에서 국회 경비대 대원이 예.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을 선별하여 통과시켜주는 상황이었나요?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은 선별해서 통과시켜주고 있는 상황이었나요? 의원들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회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을 보내준 걸로 봤을 때 그 4명만 들여보내준 걸로 봤을 때 선별해서 들여보내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 예. 증인은 국회 출입 차단 기간 중 증인처럼 경정문을 통해 들어온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은 아까 들어보셨다고 하셨고 예. 다만 그 기간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예. 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경정문을 통해 국회로 들어간 후 본관 쪽으로 뛰어가다가 의원회관 부근에서 24년 12월 4일 01시 2분경 김진욱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김진욱을 만나 차량을 타고 본관까지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당시 김진욱이 증인에게 먼저 전화를 해왔고 차량에 태워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본회의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경정문부터 국회 본관까지는 뛰어서 가더라도 뭐 최소 5분, 6분 정도 걸리는 그렇게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김진욱 계장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빨리 가시죠라고 하면서 차를 태워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제가 차량을 타고 본관으로 가는 길에는 국회 경내가 조용했습니다. 예. 저는 본관 정영관에 사찰을 했더니 방어원들이 있었고 출입구에 바리케이트를 쌓아놓아 계엄군을 막으면서 직원들을 확인한 후 출입을 시켜주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다. 당시 국회에 계엄군들이 와야만 질서가 유지가 가능했던 상황인가요?
국회 경내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국회 정용관을 통해 국회 본관 안으로 들어간 후에 무엇을 하였나요? 일단 제 사무실에 가서 뭐 좀 짐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사무총장실 갔다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갔습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국회 사무처 간부들 중 세 분, 그러니까 입법차장 진선희, 의사국장 정명호, 경호기획관 황충현은 본회의장 안에 있었고 사무차장 박태영, 기조실장 이양성 및 저 이렇게 세 명은 아까 진술한 대로 국회 출입 차단 기간에 겨우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들어갔으며 위 세 분과 함께 본회의장에 있었는데 제가 본회의장에 갔을 때는 이미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 12월 4일 01시 3분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알게 됐지만 2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정회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정회나 산회를 하지 않고 의원 다수가 그대로 착석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술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었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즉시 계엄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위 의결 내용을 통보받은 후 계엄 해제를 선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그 아까 모두의 증인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 비상계엄 시에 기동대랑 국회 경비대가 국회 직원들 출입을 막았었기 때문에 예. 본회의장에서 원래 의결 준비를 해야 되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예. 당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증인은 사후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의사 진행 내지는 회의 진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은 직원들만으로 그걸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저는 이제 그 본회의장에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기 전까지 본회의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일부 이제 직원들이 담을 넘거나 그 다음에 국회 주변에 기거하고 있는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달려와서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원래 그 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아니나 기존에 경력이 있던 사람들까지 동원이 돼서 전산 시스템 등을 조작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본회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증인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나요? 본회의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황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이후에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를 했습니다. 국회 밖으로 퇴각한 계엄군들이 둔티 주차장 쪽에서 대기를 하다가 2024년 12월 4일 03시경이 넘어서야 철수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 아마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비상계엄 해제 의결 사실을 수신하고 나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한 시점 즈음에 계엄군들이 철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실인가요? 예.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05시 54분경에야 본회의를 정회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때 정회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엄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있은 이후에 본회의를 정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추가 질문을 몇 가지 해볼게요. 증인께서는 이제 인사 과장이셨으니까 이 사건 추가 증거 기록 258번 12.3 비상계엄 관련 피해 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 잠깐 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17745페이지입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수사기관에 회신한 그 피해 내역을 보면 그 123 비상계엄 시 국회로 출근한 국회 사무처 직원 수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신가요? 예, 예. 네. 이것을 보면은 지금 02시에 53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들이 있었던 시각이 02시인 것 같고 예,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1시경에도 203명 22시경에도 134명이 국회 직원이 있었는데 예. 이분들은 왜 국회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연말 즈음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회의 직원 인력 예컨대 경위나 방호 담당 직원들 그다음에 의정 기록을 하고 있는 속기 직원들도 다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위원회 근무하는 직원들도 연말 정도에는 야근을 자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상 동보가 발령이 돼서 예. 필수 인원 아까 증인께서 한 120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예. 그 인원 정도가 이제 출근을 해서 예,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00시 정도 되면은 314명 정도가 왔다라고 되어 예, 있어요. 예, 예. 이게 그 필수 인원이 추가적으로 와서 이런 정도의 인원이 됐던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이제 비상 소집은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됐으나 워낙에 그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에 필수 인력이 아닌 직원들도 다수 국회로 출근을 해서 진입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인이 알고 있기로 이날 월담을 한 비율과 예. 뭐 출입문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온 비율, 그러니까 23시 07분부터 37분 사이에는 한 30분 동안 예, 예. 출입이 출입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고 예, 예. 수소 충전소 담벼락이 무너져서 걸어서 들어왔던 인원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담벼락을 넘어서 월담을 한 인원과 평범하게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인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월담자가 142명 정도 됐다는 거는 맞나요? 그거는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비상계엄 이후에 사후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계를 산출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진술한 바를 믿는다면 그 숫자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인원들은 출입 가능 시기에 출입을 했다는 건가요? 그 전에 들어온 직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그 22시경 이전에도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그 인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국회 직원들을 출입을 시켜줬던 기간 동안 그때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지에 있는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동안 피고인 조지호, 피고인 김봉식, 피고인 목현태가 특별히 국회를 보호해 준다거나 국회 안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거나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들의 신변을 지켜준 사례가 있었나요? 경찰청장, 전혀 서울청장, 모릅니다. 국회경비대가 전혀 모릅니다.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하나요? 예. 국회 사무처는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일단 국회 경비대는 국회 외곽 경호를 통해서 국회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날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국회 직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데서 저는 사실 그날 굉장히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 향후에는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듯이 국회 경비대의 법적 위치, 그다음에 국회 경비대에 대한 지휘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주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반대신문 어느 분서부터 하시겠어요? 장 변호사님부터요? 예,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 마지막 답변과 관련해서 예. 증인의 알고 있기로는 그 사건 당일에 예. 국회 경비대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그 담장 안쪽에서 한 100여 명이 담당하고 있었고 그 외곽을 이제 차벽을 치고 막았던 곳은 국회 경비대장의 지휘권이 없는 예. 서울 경찰청에서 지휘가 내려간 기동단이 맡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모르고 그때도 모르셨죠? 제가 뭐 국회 경비대 인원이 어떤 뭐 근무를 다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국회 경비대 대장이 모든 일 경력을 동원해서 막은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국회 경비대장한테 이제 돌리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물어보는데 당시 증인조차도 국회 경비대가 어느 부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 고압 243, 2025 형제 5381, 5769, 5770, 윤석열 증거기록 순번 163번 정기야 진술조서 3175쪽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저희 일단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제 정기야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조사에서는 23시 30분경부터 01시 30분경까지 약 2시간여 동안 국회의원 백승아 민주당, 국회의원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 안규백 민주당, 국회의원 박붕계 민주당 등 신분 확인 후 출입 조치했다라고 작성했는데 위 국회의원들은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기하가 목현태 전 대장님께서도 안면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출입을 시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분들은 오시면 경정문을 통해 들어오실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증인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예. 다음 페이지는 3176쪽 제시하겠습니다. 예. 음, 2024년 12월 4일 01시 45분경 다시 국회 출입 통제가 사라졌는데 그때쯤 출입을 했던 국회 사무처 임직원들이란 말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 조종도 팀장은 이미 국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저와 안면이 있는 분인데 저한테 와서 국회 사무처 임직원분들은 들어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들여보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한 상태였으며 국회 출입이 가능한 시기에 다시 되어서 제가 박태영, 이양성, 남궁인철 등 6명가량의 국회 사무처 임직원을 출입시켰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예. 첫 번째, 증인이 출입할 당시가 국회 출입이 가능하던 시기였습니까?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고 증인의 경우에는 김진욱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출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주신만상 42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증인은 검찰 참고인 조사 시에 경정문 안쪽에서 경찰 중 한 명이 인사과장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불러서 경정문 회전문 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거는 이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증인이 김진욱하고 통화를 해서 예, 김진욱이 사문 쪽에 있는 경비대원이나 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놔서 그 대원이 인사과장님이 누구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인이 가서 출입을 하게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사문이 아니고 경정문. 예, 경정문에서. 예. 예. 경정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안쪽에서는 증인을 출입시키기 위해서 이제 증인을 찾고 있었던 거죠. 안쪽에서 저를 찾고 있었다기보다는 예. 사실상 이제 회전문하고 그 경정문 쪽에 회전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직원들이 서 있던 곳하고 뭐 거리가 1m 정도도 안 될 정도 굉장히 밀접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서 어떤 뭐 특별한 조치를 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바로 이제 제가 김진욱 과장하고 통화를 했었고 그 직후에 누군가가 인사과장님 해서 제가 손 들고 신분 확인하고 출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 대원들이 인사과장님이 거기 계신지 알 수가 없는데 인사과장님이라고 찾았다는 것 자체가 예, 예, 아마 김진욱이 전화를 해서 또는 뭐 구두로 알려서 거기 인사과장님이 계시다 예. 조치해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증인이 조금 전에 검사님 질문에 대해서 예,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 예, 예, 그 경정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신분이 확인된 국회의원들이 출입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예. 증언을 하셨죠. 예. 그 중재 1호증 정기하의 확인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아까 진술서도 보셨는데 이제 정기하는 확인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 백승아 민주당, 국회의원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 박수현 민주당, 국회의원 안규백 민주당, 국회의원 박범계 민주당 등 신분 확인 후 출입 조치를 시켰다고 하고, 이 중에 국회의원 백승아는 실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을 해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 혹시 이런 그 계엄 해제 결의 전에 예. 출입을 해서 계엄 해제 결의 투표까지 했다라는 이런 경우는 전해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어떻게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자리 뭐 바꾸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입법 심의관으로 있지만 여기서 정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예. 네. 1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항은 거기서 지금 예전에 12월 3일 국회 사무처 인사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는데 예. 인사과장이 의안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에 관한은 조금 변형해서 좀 묻겠습니다. 조금 전 질문 때 국회 공무원들 그 이제 비상 소집 통보가 있었다고 하는데 필수 인원에 대해서만 소집 통보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비상소집은 필수 인력에 대해서 됐고 다만 전 직원들이 대부분 저희 응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회 2회랑으로 좀 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날 01시 30분경에 원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예정돼 있었다가 같은 날 01시경으로 앞당겨졌다는 것을 혹시 사후에라도 들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면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2024년 12월 4일 날 01시경 상정돼서 바로 의결되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본회의장에 들어온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1시 이전에 상정될 예정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1시 30분에 상정될 예정이었다가 1시에 당겨서 한 건데, 그렇다면 어쨌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안 상정하고 결의 업무는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 거죠?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회 강의입니다. 정인 2024년 12월 3일 23시경 국회로 출발하기 위해서 자택을 출발했다고 하는데 23시경이 정확한 시간입니까? 예. 그럼 정인이 집에서 국회까지는 택시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20분 정도 소요됐던 걸로 압니다. 20분 정도. 그러면 그 정인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국회 육문 쪽에서 택시를 하차하셨다고 예. 진술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뭐 23시 한 20분 정도 당겨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진 않고요. 네. 택시가 이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네. 택시가 통상적으로 야간 시간에는 개방되어 있는 문이 육문 쪽이 아니고 저쪽 산문 쪽으로 하거나 일문 쪽으로 가야 합니다. 네. 근데 택시가 이제 윤중로 쪽으로 접어드는 순간 많은 인파가 있었고 실제 이제 제가 육문 쪽에 도착했던 거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른 시간이었는데 택시 기사와 함께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인파 때문에 도저히 앞으로 진행할 수 없으니 그냥 여기서 하차하겠습니다 하고 내렸습니다. 그게 23시 30분경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택시에서 하차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증인 그 주신문 17항 18항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정인 이제 검사님이 12월 3일 날 23시 30분경 국회 육문 쪽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하차한 것이 맞나요? 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고, 국회 출입문 쪽으로 가보았을 때 국회 출입은 차단된 상황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국회 출입문 쪽으로 가보았을 때는 이 출입문은 육문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육문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5문, 뭐 4문 전부 다 출입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보신 거는 국회 육문이신 건가요? 저는 육문으로 기억합니다. 육문요. 그러면 육문에서 지금 이게 문이 닫혀 있다는 거는 정인이 직접 그 앞에 가셔가지고 예. 출입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이 폐문되어 있는 상태를 보시고 문도 폐문되어 있었고 경찰이 이렇게 뭐
차벽도 있었고 그다음에 네. 많은 수의 이제 경찰 기동대 병력들이 포진돼 있어서 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신 건 아니네요. 왜 제가 그걸 묻냐면은 23시 30분에는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내던 시절이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묻는데요. 예. 그 시간대는 분명히 검찰의 공소장에 하더라도 들여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그래서 제가 계속 출입문이 아셔야 할 게 국회 출입문이 굉장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네. 국회 정문도 있고 아까 제가 들어가기 진입을 했던 경정문도 있고 그다음에 2문, 3문, 4문, 5문, 6문이 있는데 일부 문에서는 경찰들의 판단에 따라서 뭐 임의적인 판단,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들여 보내준 곳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진입하려고 했던 곳에서는 진입을 막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임의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23시 07분경에 저기 국회 출입증을 가진 분들은 들여보내라고 공식적인 지시가 갔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이제 정인이 들어간 건 그런 건 진짜 임의적인 판단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국회의원들이나 해서 23시 7분경부터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여쭤보고 23시 7분부터요. 7분부터 23시 37분경까지요. 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시간이 그때가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신분증하고 들어갔는지를 정인께서 확인하셨다는 건가요? 육문에 가서 아니면 정인이 아니고 그냥 밖에서 경찰이 있구나 못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택시에서 하차를 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막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막혔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서 소위 말하는 정인이 직접 경찰관하고 가서 내가 국회 인사과장인데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차단당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간 걸로 생각해서 차단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막았습니다. 뭐 당연히 신분증은 출입증은 보여줬고. 네. 예. 그럼 그 신분증을 보여주셨을 때 국회 당시에 차벽이 육문에 쳐져 있었나요? 차벽이 6문까지는 안 있었습니다. 육문에 차벽이 안 돼 있는 예, 상태였어요? 그 안쪽 그러니까 5문, 4문 정도 그 정도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럼 육문에는 차벽이 안 써진 상태였고 그럼 정의는 육문에 어디까지 접근을 해서 경찰관한테 그걸 보여주셨나요? 출입문까지요. 육문 앞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의는 경찰이 국회의원들 출입을 허용했을 때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남의정 생략하고 경찰이 국회의원의 출입을 허용했을 때 국회의원 110명 이상이 국회로 들어간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든가 지금 시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후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사 등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국회 담장을 또한 넘어서 국회의원 85명이 국회로 들어간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안을 의결할 때 의결 정수가 충족된 것은 2024년 12월 4일 00시 35분경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뭐 들은 바가 있는 건가요? 뭐 기사를 통해서 사후적으로 접했습니다. 랑은 생략하겠습니다. 마항 생략하겠습니다. 야간에는 국회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국회에 출입을 할 수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인 2024년 12월 3일 24시경까지 자정까지 국회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는 5개 기동대와 1개 제대 약 320명 상당이라는 사실을 혹시 뭐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바가 있나요? 실제 체감으로는 그보다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체감한다는 바는 어떤 취지시죠? 국회- 24시까지만 의미하는 겁니다. 뭐 그 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제주신문 하실 거 있으세요? 따로 없습니다. 예. 예, 쌍방 더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증인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아까 신분증 다시 확인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증인 나가신 거 확인하고 다음 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신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길 19일 날은 어느 분으로 할까요? 일단 황충현 씨를 오전 10시에 제일 먼저 하자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종명호 씨. 예.
정명호 씨 먼저 오전 10시 하고 10시 하고 황충현 씨 2시, 송세영 씨 오늘처럼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예. 3시 반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수영까지 3시 반에 하고 추가 증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오늘 이제 예. 김봉식 피고인 말씀 들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명수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략 한 15명 정도 거의 끝이죠 이제. 그 이제 정도면? 증거 인부 예. 내용을 좀 예.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는 빼면 거기가 이제 거의 최종적이고 나머지 부분 이제 그 내란 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지금 다른 사건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 추후에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병합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자체 그 뭐 주장하시는 것 중에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투시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 15명 증인 신문 마무리되면 아마도 병합 절차 바로 애초에 또 이 사건은 저 한 몇 길 전에 윤석열 피고인 사건이랑 먼저 좀 병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신 상태라서 재판부에서는 대충 그 정도는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이제 예. 입증 계획을 추가로 제출 드릴 예정인데 예. 그 입증 계획에 들어갈 증인들 외에도 증거 인부가 아직 예.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부분에 예. 대해서는 좀 정리는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정리하고 넘어갈 거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예, 재판장님 지금 말씀은 다른 길에 감사합니다. 치이십니다. 재판장님 말씀 그러면 일단은 그 대통령 재판과 이 조지호 재판 요것만 먼저 병합을 하실 아니 같이 할 생각인데 김용현 예, 장관 거기도 같이 할 생각인데 대충 저 추가 증인 이번에 이제 나오는 추가 증인 보고 정리할 부분 한번 쫙 정리하고 병합할 수 있으면 병합한다. 근데 아마 같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용현 피고인 사건은 워낙에 아유 이거 뭐 롤러코스터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거기는 정리하는 단계로 아직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그리고 다음 길에 조지호 피고인 오면 그 부분 정리 한번 쫙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의견 알겠습니다. 부동 여부. 그리고 그 김봉식 피고인 측 최종원 변호사님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부동의하시는 증거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사실 목견태 피고인 측은 나머지는 이제 뭐 특별하게 진행하실 거는 없는 상태죠. 이 다음 길이 거의 마지막이고 예. 저는 그 이후로는 특별히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마도 윤승영 피고인 쪽도 할 거는 일단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대충 상황은 지금 그렇다는 거 검찰 쪽에서 참고하십시오. 만약에 할 거면 이제 다 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 덩어리가 조금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섞어서 다른 쪽 증인 신문 조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할 거라는 거.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예, 그 정도 하고 빨리 좀 내주셔야죠. 예, 오늘 입증 계획 빨리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내주시고 예, 두 가지 오늘 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검찰 측 의견서 원래 14일까지 그때 말씀드렸던 거 체포조 기억하시죠? 관련 의견서 예. 말씀. 예. 그 그것도 의견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신 기간 내에 그다음에 이 부분도 지금 그 윤석열 피고인 사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조지호 등 피고인 지금 4명 사건도 그 직권남용 부분 공소장 변경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일반적인 그 공소장 직권남용 그 사건 권리행사 방해 사건들 공소장 형태 보신 다음에 한번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예, 정확하게 어디에 이렇게 되는지. 예.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5월 1일에 예. 그 검찰 특수본에서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피고인 기소할 때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재판장님께서는 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이 더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일단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직권남용 형태로 예. 기소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필요한 예, 시기에 예,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더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 저 흠 없이 그 직권남용 이 부분도 꼭 좀 그거에 맞춰가지고 저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조지호 등 피고인 사건도 그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고 다음 길만 그냥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10시에 정명호, 2시 황충현, 그다음에 3시 반에 송서영. 그렇게 저 증인신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쌍방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없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순서를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오전에만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마 저희는 오후에만 나오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순서는 일부러 그렇게 검찰에서 조정해 준 것 같으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니까 다행이네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